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휴식을 부여받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배당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2.2배, 그리고 맨유의 승리 배당이 3배당이 나올 정도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유리한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전에 양팀의 순위표를 살펴보면 맨유가 현재 8승 5무 11패 28득 34실점을 기록하면서 14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8승 3무 13패 48득 37실점을 기록하면서 골 득실에서는 일단 맨유보다 골을 20골이나 더 넣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일단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최근 4번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엔제 감독 부임 이후에 맨유에게 강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의 라인업은 정말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일단 부상에서 복귀한 메디슨과 비카리오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벤치 명단을 보면 브레논 존슨까지 이제 복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인업을 살펴볼까요?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포로, 단조, 벤 데이비스, 스펜스 포백, 베리발, 벤탄크루, 셉세비, 메디슨, 텔, 손흥민의 4-2-3-1로 나온 것이라고 통계 사이트는 예상을 했지만 마티스 텔이 최전방으로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 라인업이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왔으면 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제 예상대로 마티스 텔이 최전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 마티스 텔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서 전방 압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4분 오늘 부상에서 복귀한 메디슨이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여기 단소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 빈 공간에서 패스를 달라고 손을 들고 있었는데 단소는 시야가 좁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분 벤탄쿠르가 지르크지와 충돌하면서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다행히도 부상을 당하지 않은 벤탄쿠르였습니다. 그리고 8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맨유 옵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고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었는데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를 본 것 같았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었고, 그리고 9분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뒷공간 침투를 하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죠,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벤 데이비스 패스가 조금 길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찬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이제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맨유가 공격을 시작을 하였는데 일단 토트넘의 수비는 안정적이지 못했고 비카리오 키퍼가 선박을 해나면서 일단 실점하지 않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분 이제 손흥민 선수의 기점으로 시작해서 토트넘의 득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벤탄쿠르가 오른쪽까지 올라가서 이번에는 반대편에 프리하게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크로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그 크로스를 받아서 이렇게 발에 맞히면서 수비 맞고 베리발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리발은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키퍼에게 막히면서 세컨드 볼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공을 메디슨이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13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기점으로 시작되면서 일단 메디슨의 골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 기점, 메디슨의 골이 들어가자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맨유의 수비가 너무 좁았다. 오나나는 위험 지역으로 일단은 세컨드 볼을 내보냈는데 맨유의 수비진이 정지 상태였고 메디슨이 골을 밀어넣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좋은 위치 선정이 기점으로 시작해서 토트넘의 골이 나왔다 라면서 손흥민의 좋은 위치 선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리 네빌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토트넘에게 위기상황이 찾아왔는데요. 토트넘의 수비는 또 엉성했고 지금 포로가 있어야 되는 공간에 이렇게 공간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초가 이렇게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떠버리면서 다행히도 나초 덕분에 실점하지 않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루나초 고마워. 여하튼 이렇게 토트넘을 살려준 가루나초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24분 베리발이 드리블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해리케인이었다, 다른 월드클래스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 찬스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베리발은 손흥민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리발의 좁은 시야가 아까운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27분 또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메디슨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멋진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박스 안까지 스피드를 살려서 달려 들어갔고 이렇게 뒤에서 프리하게 있는
마티스 텔에게 떠 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마티스 텔의 이 슈팅은 이렇게 오나나 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막혀버리고 말았는데 와, 메디슨 손흥민 선수의 연계가 나오면서 마티스 텔에게 떠 먹여주는 패스가 나왔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마티스 텔의 결정력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과 메디슨의 연계가 나오자 BBC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오나나의 좋은 세이브가 나왔다. 마티스 텔이 손흥민의 패스를 처음으로 받아서 코너 하단을 향해서 슛을 때렸지만 오나나 키퍼가 공을 밀어내서 코너킥을 얻었다 라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떠 먹여주는 패스를 마티스 텔이 못 넣었다 라고 코멘트하는 BBC였고요. 그리고 BBC의 클린턴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메디슨의 좋은 공과 그 공을 받아서 손흥민이 잘 해냈다. 오나나가 세이브를 하면서 오나나 스스로 자신감을 올려주었다 하면서 일단 손흥민과 메디슨의 연계가 나왔지만 마티스 텔이 못 넣었다 라고 코멘트하는 모리슨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카이 스포츠의 이 장면에 대한 멘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이 손흥민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좋은 패스를 넣어줬다 라면서 메디슨과 손흥민의 연계가 훌륭했다. 근데 일단 마티스 텔이 골을 못 넣었다 라고 코멘트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이렇게 마티스 텔의 결정력이 조금 아쉬우면서 2대0으로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을 놓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39분 손흥민 선수가 계속 뒷공간 침투를 시도했지만 지금 메디슨이 한번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한번 이렇게 패스를 주는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까지 내려와서 공을 잡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맨유의 카세미로가 뒤에서 걸어버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부상은 아니었는지 일어나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전반전의 경기가 뭐 썩 재미있지 않았고 일단 이렇게 1대0으로 끝이 났는데 토트넘은 점유율 거의 70% 먹었지만 슈팅 5개, 유효 슈팅 3개 날렸고 오히려 맨유가 슈팅을 8개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팅을 더 많이 날리는 맨유였고 토트넘의 공격 전술은 쓰레기 같으면서 슈팅을 날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키 패스를 뿌려준 스탯을 보면 벤탄쿠르 1개, 손흥민 1개, 마티스 텔이 1개씩 뿌려주면서 일단 이 선수들만 키 패스를 뿌려주고 있었고 오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메디슨은 키 패스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침투하라 라면서 엔제 감독의 지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전반전의 메디슨의 키 패스 스탯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손흥민 선수가 뛴 시트맵을 살펴볼까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왼쪽 윙어 한정으로 여기 윙어로만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손흥민 선수가 여기 흥민존에서 중거리 슛을 막 잘 넣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왼쪽 한정 윙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패스가 잘 들어갔어야 됐는데 계속 왼쪽 측면으로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였지만 패스를 넣어주지 못하는 토트넘 선수단의 좁은 시야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하튼 전반전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경기가 끝이 났는데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으면 하는 전반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52분 스펜스의 돌파 후 크로스가 텔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텔의 슈팅은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4분 토트넘의 약점인 포로 쪽으로 가르나초가 들어가서 슈팅을 때렸는데 다행히도 비카리오가 선방해 주었는데 토트넘의 불안정한 수비력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계속 밀리기 시작했고 57분 가르나초의 엄청난 슛을 비카리오가 막아내며 토트넘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61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의 회심의 슈팅이 나왔는데 수비 맞고 굴절되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72분 손흥민 선수가 텔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지만 텔의 슈팅은 키퍼에게 쉽게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8분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안에서 더 좋은 위치에 셉셉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지만 셉셉이는 못 넣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는 계속 기막힌 패스를 넣어주었지만 토트넘 동료들의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결국 오늘 토트넘은 BBC 스카이 스포츠가 언급한 대로 손흥민 선수가 만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맨유에게 질 뻔했지만 비카리오의 선방과 그리고 맨유의 무딘 결정력 덕분에 간신히 승리할 수 있는 토트넘이었는데요. 기막힌 어시를 줘도 못 넣는 토트넘 동료들 너무 아쉬운데요. 제발 토트넘 이 녀석들이 잘해주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